여러분은 지금 데이터올릭의 본격 채용 장려 프로젝트 마켓 컬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수. 네, 그 첫 번째 채용 타이틀인데요. 네. 데이터 노나팀 예측 프로덕트 PM 네. 네, 경력직을 채용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리가 뭔지 한번 어떤 자리인지 소개 좀 간단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안에서는 예측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기능,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네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필요하실지. 말씀하셨던 4개 분야 중에 하나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예측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크게 3가지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과 주문이라는 탑라인 예측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 안에서는 상품이 핵심 소재다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핵심 소재는 이걸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재고 관리 측면에서 핵심이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냉장이냐, 그렇겠네요. 냉동 상품이냐, 상호 상품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센터도 거기에 맞게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보관할 거냐, 얼마나 보관할 거냐 이런 문제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생산 라인도 각각 다 다르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나중에 그 3가지 단위가 하나로 묶여가지고 고객분들에게 서비스가 배송받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과 주문이라는 부분이 탑라인 예측을 하나 하고 있다라면은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냉동, 상온, 그다음에 냉장 상품이 현재 얼마나 더 그 물량이 나올 것이냐를 예측하는 부분도 두 번째 타이틀로 갖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라는 프로젝트인 거겠네요. 네, 유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재고 관리라는 아예 프로세스와 팀이 또 존재는 하는데요. 저희는 그 재고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생산성 관리,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획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별 물량에 대한 예측 프로덕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프로젝트랑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일부러 구분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프로덕트와 프로젝트의 차이를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요. 거의 모든 채용의 지금 타이틀이 거의 프로덕트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사실 먼저 프로덕트의 개념 자체가 아주 쉽게 말하면 제품이라는 뜻일 텐데요. 결국 저희는 어떤 개념과 로직에 대해서 물리적인 단위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추천 시스템도 추천 프로덕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검색도 검색 프로덕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네. 지금 프로덕트라고 부르시는 거구나, 여기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 프로덕트라는 한 세트 안에는 크게 탑라인 예측, 센터별 예측, 그 다음에 상품 단위별 수요 예측, 이 3가지 단위로 우리는 예측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땐 주문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은 얘를 보관 유형에 따라 냉장, 냉동상을 쪼개고 다시 냉장 안에서도 되게 많은 상품들 라인이 있겠죠. 그것들을 또 각각 예측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3가지 라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측을 위해서 쓰는 그 X 쪽 데이터는 뭐가 있어요? 그 부분 크게 2가지 형태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굳이 데이터 분야로 얘기하면 변수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격 정책을 통해서 할인을 매긴다거나 아니면 공급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급가를 변동을 하거나 이러한 가격과 프로모션과 관련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시즈널리티 혹은 날씨 이런 거 날씨. 혹은 외부 트렌드 이런 것들로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원이 말했냐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정말 예측할 때 너무 힘듭니다. 방송 오늘 나와? 뭐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 아니야? 방송 모니터링을 해야겠구나. 음성 인식해갖고 어떤 재료를 말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많이 나오셔서 요새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분석했던 것 중 하나가 갑자기 간장게장 관련해가지고 분석 요청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요청하냐고 물어봤었더니 이제 MD 쪽에서 요청이 왔던 건데요. 네. 지금
아침 방송에서 게장을 홍보하는 게 있어가지고 수요가 갑자기 튀었는데 게장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상품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물량 관리와 예측이 너무 중요해지는 시점이어서 저희가 나중에 발주라는 시스템을 넘기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빨리도 전달도 해줘야 되고 또 그 근거를 확실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또 정확해야 네, 겠죠. 네. 아, 저 지난 사전 미팅 때 얘기 좀 들었는데 피 네. 말리더라고요. 초재기를 막. 아, 여기는 초단타야 아주 그냥. 네. 뭐 드라마 쪽대본 하듯이.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매출이 잘 나오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지만 그거를 또 소화할 수 있는 물류센터, 물류의 현황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매출과 로지스틱이라고 있는 물류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이 밸런스 잘 맞추기 위해서는 예측이 잘 나오면은 밸런스 잘 맞춰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출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 우리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력을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결정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오늘 매출이 좀 잘 안 나와라고 하면은 어떤 프로모션을 할지 어떤 캠페인을 할지 설계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1분 전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많은 백데이터랑 학습 그리고 그걸 통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예측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문사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신문사. 네, 데일리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마감이 있는. 네, 네. 분석 결과의 통보가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게 어떻게 이걸 이렇게 일하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맞습니다. 오전 11시에 예측된 결과를 오늘 영업 마감하는 거를 잘 맞추는 것이 저희한테는 예측 시스템 관건이고 현재 KPI도 그렇게 설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 오늘의 매출량은 오전 11시에 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마감 시간이 있다니까. 저도 평생을 물류업에 있었거든요. 무역 쪽, 국제 물류 쪽에 통관업을 했었었는데 네네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물류에는. 뭐 다른 분야도 그렇겠죠. 근데 제가 있어왔던 분야에서 느꼈던 건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예측한다고 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화물연대 파업 뭐 이런 거, 뭐 프랑스 공항 파업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뭐 방법이 없잖아 그거. 뭐 태풍 매미 막 이런 거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임팩트 너무 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 시스템을 예측 프로덕트를 그렇죠. 정말로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이 애환을 몰라주는 거예요? 왜? 진짜 웃겨. 맞습니다. 진짜 힘든 일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사실 유관부서랑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예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그 주제, 종사자분들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그다음에 데이터 세트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논의됐던 것처럼 결국 유관부서와 어떻게 이걸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고 그 타임라인에 잘 맞출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역량이 PM 역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역량이 합쳐진 역할을 현재 예측 시스템, 예측 프로덕트의 PM으로 저희가 같이 하실 동료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 중에 그래서 소통 부분이 한 꼭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유관부서와의 협업 밀대 필요한 능력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안에 겪어보신 것들 중에서 이분은 소통하는데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것 같다라는 이런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키가 몇 이상이라든가 눈이 우수 같다든지 눈이 착해 보인다 뭐 이런 거. 아무래도 결국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사실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어렵고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소개를 하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핵심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아시다시피 데이터 분석 일을 하면서 제 판단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분석된 결과를 쉽게 설명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빠르게 그다음에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갑자기 물량이 너무 터졌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 오늘 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마스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이 더 중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되게 많은 팀 분들에서 이제 실물 단위로 운영하는 것과
마케팅이라는 개념 단위와 운영 단위까지 다 모두 이해하면서 하나 맞물려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소통해주고 쉽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갖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머신러닝이나 통계 전문가, 분석 전문가 쪽이라기보다는 네. 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적인 역량이나 도메인 이해도가 좀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근데 알고리즘 프로덕트 PM 경력 3년 이상 네. 혹은 이에 상응하는 역량을 갖추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알고리즘 프로덕트라는 게 생각보다 겪기 쉽지 않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경력자인 경우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한테는. 네네. 혹시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경험만 있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일반적으로 예측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얻어가는 어려움 점이랑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오늘은 이 상품이 되게 잘 나가.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또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해.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맞냐 틀리냐 재현 가능하냐 라는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 이거에 대한 역량 세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한 개만 더 질문 드릴까 싶은데 네네. R, 파이썬, SQL 등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역량 및 AWS 스택 활용 경험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AWS 스택을 같이 경험하기는 제 주변을 보건대 쉽지 않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분석 일을 했을 때 뭐 작은 회사야 당연히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알고리즘 프로덕트라는 걸 직접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겪기가 쉽지 않은 오히려 엔지니어 같이 서포트 돼야만 할 수 있는 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혹시 뭐 완전히 다 잘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좀 이거는 겪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나요? 아까 전에 제가 운영 관련해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알고리즘 프로덕트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개발 단위와의 협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협업할 수 있는 이 네. 대화 소통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구나. 맞습니다. 네네네. 기술 레벨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로 하고 시스템 관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WS 스택이라는 거를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하고 싶어서 봤으면 네네. 덜컥 겁났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뭐야 이러면 개발까지 다 한다는 소리야? 뭐 이런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아니면 뭐 제가 겪었다면 예를 들어서 레드시프트가 어떤 장점이 있다든지 뭐 이런 느낌의 포인트여서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네, 맞습니다. 네,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예측 프로덕트 PM은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번 타이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